안녕하세요. 엄마성장연구소 루시골드입니다. 새롭게 단발머리로 인사드리는 루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사실 저는 지극히 머리형인 사람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쉽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어떠, 어떤 건지 그 가슴이 막 시리고 뜨겁고 그렇게 되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저 내면 안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머리로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알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엄마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의 자기 사랑이 부족해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또한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요즘 만나는 엄마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책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기 사랑에 대한 실전 노트라고 할 수 있는 오재은 교수님의 자기 사랑 노트라는 책입니다. 여기 오재은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안 읽혔어요. 일단 제목부터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고요. 저는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자존감이 높고, 나는 자신감도 높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내용이 뭔가 너무 오글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잘 안 읽히다가 제가 최근에 작년쯤에 아이 두 명이 동시에 입원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 둘의 동시 입원은 당연히 힘이 든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힘들지? 왜 이렇게 내 감정이 바닥을 치고 아이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까지 보이지? 하면서 이제 힘이 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에 18개월 차이 나는 남동생의 누나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아이 둘은 입원해 있고 아빠와 바톤 터치를 하고 제가 집에 와서 펑펑 울면서 그 어린 시절에 저의 내면 아이를 만나서 보듬어 주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준 다음에 이 자기 사랑 노트를 펼쳤어요. 그렇게 읽히지 않던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펼쳐서 한 문장 한 문장 읽는데 예전에 읽던 자기사랑 노트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정말 머리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가슴으로 읽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목 그대로 자기사랑 노트라서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쓰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내 안의 장애물을 찾아서 써보세요. 뭐 이런 장애물을 쓰는 것도 있고, 내가 언제 가장 기분이 좋은지, 감격스러운지,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뭐 이런 걸 쓰는 난도 있고,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계속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게 뭔지 이렇게 쓰는 부분이 많은데 처음에 읽을 때는 정말 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도 크게 상처 주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잘 자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내면 아이를 만나고
억눌러져 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보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좋은 척하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고 싶던 나의 그 내면의 모습? 그것을 무시하고 잘난 척? 그리고 뭔가 괜찮은 척? 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가장 크게 깨달은 건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만 내 존재가 확인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최근에 그걸 알게 되면서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셀프 치유가 누구나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셀프 치유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셀프 치유를 가장 쉽고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자기사랑 노트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으로 책 모임을 하나 더 시작했어요. 엄마들의 독서 모임. 그 독서 모임에서 제가 던진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여기 이 책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너무 쌓인 게 많은 거예요. 그냥 옆집 엄마도 만나고 뭐 친구도 만나서 수다 떨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실 아이 돌보고 아이의 마음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도 챙겨야 되고 사실 진짜 중요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그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이 책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면서 엄마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다 나를 알고 싶다 내 가치를 알고 싶고 나를 치유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또 추천해드린 책이 자기사랑 노트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책은 첫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 사랑하시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 부분을 잘 써주신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사랑 여기는 9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라. 이 부분이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머리로 많이 살았어요. 책을 볼 때도 머리로 보고 뭐 TV나 강의를 볼 때도 머리로 보고 모든 걸 머리로 해결하려고 했고 머리가 먼저 작동하는 편이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다라는 말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여행이 힘들고 길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느껴서 여러분께도 꼭 추천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의 장단에 맞춰 춤춰라. 자기사랑 셋. 내 안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넷.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다섯.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 이 책은 오재용 교수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분들도 이 책을 볼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혹시 뭐 거슬리거나 좀 불편하다 하시면 하나님을 신이라고 바꿔서 그냥 우주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우리가 가장 바라는 삶이죠. 7. 나 자신을 감격시켜라. 8. 내가 웃어야 세상도 웃는다. 제가 늘 하는 말, 내가 웃어야 아이도 웃는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그리고 마지막 9.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는 이렇게 9가지의 자기사랑 방법이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183쪽. 183쪽에 나는 내가 나인 것이 그냥 좋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몇 점짜리인가요? 몇 점짜리인가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맞나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나는 사람들의 기대와 잣대에 맞추어서 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어릿광대처럼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내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놓아버린 그 순간에 나는 신과 가장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었고,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다고, 내가 100점짜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당신의 남편은, 아이들은 몇 점짜리인가? 우리 남편은 몇 점짜리인가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돈을 얼마 벌어오고 그래서 50점, 60점, 70점인가요? 우리 아이들은 몇 점짜리인가요? 우리 아이들은 어제는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에 친 시험에서 100점을 받지 못했으니까 70점인가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 남편, 나 모두 100점짜리 사람입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영적 존재이며 영원히 사는 신의 자녀들이다. 어떤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깃들인 신적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힘든 역경을 딛고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목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데 있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그냥 좋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내가 나인 것이 그냥 좋다. 나라서 고마워. 사랑해. 네가 나라서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름다웠던 경험하면 예전에 23살? 그때 학교 다닐 때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뉴질랜드의 바다, 푸르른 바다에 햇볕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그 씬이랄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찰칵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이라고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오재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쁜 꽃,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남녀의 사랑하는 모습,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등등 아름다운 것은 너무 많지만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목숨 걸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대요. 네. 자기 자신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며
그것이 영성 수련과 치유와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가 상담을 받고 명상을 하고 정신과를 찾아가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자신을 찾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자신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쁘다,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누구누구야, 사랑해. 물론 이런 말이 처음이라면 굉장히 어색하고 막 오글거려서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의 힘을 믿으시죠?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주면 우리는 정말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리고 이미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이 클수록 말도 안 듣고 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게임을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친구랑 놀러 다닌다든지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지만 그 아이는 존재 자체로도 너무나 완벽한 100점짜리 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익숙해지니까. 그런 순간에도 아차 싶었다면 아이를 안고 혹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누구누구야, 100점짜리 내 아들 누구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100점짜리 넌 완벽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와 아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또 봐라 또 봐라,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먼저 사랑한다, 아름답다, 예쁘다, 귀하다,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고 아이에게도 계속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퍼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재훈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스스로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진정으로 느낀다면 당신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나온 과거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우리 자신에게 깃들여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방해한다. 난 상처받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까지 겪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일 뿐이에요. 장애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 더해질 뿐이다. 이런 장애물에 집중한다면 그 문제는 점점 더 고착화되고 우리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걸 방해하겠죠. 자기 자신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지만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스스로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없는 법이다. 내가 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한 외부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내가 만만한가? 왜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막대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자신이 가치 없다고 혹은 별거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사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부정적인 어떤 나를 향한 시선이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쉽게 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던졌을 때, 행동을 했을 때 탁 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런 시선들도, 그런 행동들도 상처받지 않고 잘 이겨내거나 이제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자기 사랑, 자기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책에서도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제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챕터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움을 외부에서 찾으려던 지금까지의 모든 헛된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집중해보라. 그리고 신이 당신에게 이미 주신 온 우주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당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라. 오늘 하루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당신 자신을 표현해보라. 당당하고 씩씩하게 행동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생각하며 말해보라. 신의 형상인 당신은 이미 여기 있는 것이 온 우주의 축복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우주가 돕는다.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문단을 정말 꼭 품고 있고 싶을 정도로 꼭 기억해야 될 문단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마라. 명품백, 비싼 물건, 좋은 옷 다 좋아요. 좋은데 내 자신이, 내 내면이 채워지고 나면, 내 자신에게서 아름다움을 찾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내면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몇 점짜리인가? 100점짜리 이미 완벽한 존재이다 라는 걸 받아들여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아름답다고 많이 그런 긍정의 언어를 퍼부어 주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과 함께 자기사랑 노트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들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는 엄마 성장연구소 루시 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